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확대가 아닌 시행의 해라고 불립니다. 그동안 설계되었던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 지원, 주거, 교통, 근로 환경까지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미래적금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청년 도약계좌가 올해 말 종료되는 대신 청년 미래적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6%에서 12%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1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는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이죠. 두 번째, 청년 월세 지원이 상시화됩니다.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시기입니다. 2025년에는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조건만 충족된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청년 일자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 등 우대 지역은 600만 원, 특별 지역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도 확대되어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주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요.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의 공공주택 2만 8천 가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유 오피스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특화 서비스와 결합된 복합형 청년주택도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확충됩니다.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15개와 연합기숙사 7개를 추가로 확충합니다. 노후 기숙사는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제곱미터에서 22제곱미터로 넓히고 다인실 위주의 구조를 1인실에서 2인실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더 쾌적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전세 사기 예방도 강화됩니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대를 앞둔 군 장병을 포함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다가구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와 임대인의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처음 해보는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교통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월 6만 2천 원, 청년과 고령자, 이자녀 가정은 월 5만 5천 원,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은 월 4만 5천 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모두의 카드에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편도 3,000원 미만의 수단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플러스형은 GTX나 신분당선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폭넓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 적용 시스템입니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K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많은 쪽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구조라서 따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K패스 환급률도 상승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중교통 탑승 건부터는 1일 최대 2회만 적용되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3회 이상 탈 경우 높은 금액 순으로 2회를 정산하게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12살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한 중소 및 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50%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에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 100%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업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육아휴직 사용이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노동 관련해서 큰 변화도 있습니다. 올해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단체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쟁의 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기준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된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약 215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쌓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6.5% 인상된 수치인데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국민연금과 세제 혜택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개편됩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됩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소득 대체율도 함께 상향됩니다. 당초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명목소득 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군 복무를 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했으나 2026년부터는 군복무 전체 기간을 최대 12개월 한도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당 월 20만원에서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올립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아동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4세 무상교육과 보육비가 확대됩니다. 올해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 아동도 무상교육과 보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5세부터 지원했는데 1살 더 어린 나이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도입됩니다. 올해 3월부터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도 확대됩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기존 455만식에서 630만식으로 175만식이나 확대됩니다.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은 단순한 정책 확대의 해가 아니라 이미 설계된 제도들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시행의 해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부터 주거 안정, 교통비 절감, 육아 지원까지 생활 곳곳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요. 여러분의 2026년이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